마무리 짓고 가죠. 코스피 시작입니다. 일단 1940선은 지켰다는 데 의미를 둔다라는 고윤경원의 의견이었는데요. 이번 주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번 주 시장은 그냥 지지부진한 장세,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14일 날 중국 GDP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는 점에서 코스피를 이끌 만한 어떤 구체적인 매수의 주체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강하게 들어왔었고, 그러한 강한 종목들의 그 매수 수급에는 바로 기관이 있었습니다. 금일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만큼 어느 정도 지금 지지라인에 되는 그런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지금은 주목을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승 모멘텀이 없는 이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한 박스권 횡보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차트가 그 박스 하단 쪽에 있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바로 직행을 하거나 그러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실적 확인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적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관점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매매는 가급적 짧게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시장을 단기적으로 목표를 잡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성연구께서는 중소형주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번 주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시장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는데, 다만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큰 기업들이 발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상위 기업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중소형 기업들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우리나라가 그 중소형주가 그나마 대형주가 좋았던 게 이제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종목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 중소형 기업들이 대형 기업들보다 실적이 크게 앞서 나간다.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관망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자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제약줄이 좋았던 것도 큰 리스크가 엔제나 이런 부분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압축하는 전략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 내수주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까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 이성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